경비, 당장 이 사람 끌어내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고나 함부로 떠드는 겁니까?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짧고 단호하게 외쳤다. 그의 짙은 감색 정장 왼쪽 기세는 K-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운영위원이라는 금속 배지가 반사광을 내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반응하여 등 뒤에 서 있던 두 명의 경비원이 다소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들의 눈길은 그가 지목한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있어 보이는데요. 신비스칸치 치 오셔스. 손흥민은 애써 침착한 어조를 유지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컨퍼런스장의 로비는 이미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고 남자의 높은 목소리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지만 이내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오해라니요? 전 분명히 본부에 이의를 제기했습. 당신이 제안한 주제는 이번 공식 프로그램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함부로 로비에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과 맞지 않다뇨. 제가 제안한 세션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셨고요. 남자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레이, 스포츠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 주제는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제외하기로 결정했습. 우리 컨퍼런스의 큰 방향과는 어긋납니다. 그게 어긋난다는 판단을 누가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손흥민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어른거렸다. 경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는 등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제가 운영위원장 이의정입니 제 결정이 곧 이 컨퍼런스의 방침이고 권한이에요.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주시죠. 그때 주변에서 한두 명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댔다. 아니 저분이 손흥민 아닌가? 맞네. 축구선수 손흥민 맞아. 근데 왜 저렇게 내쫓기고 있지? 죄송하지만 전 제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 이미 이곳에 와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제가 준비한 자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준비했든 말든 우리 쪽에서 승인 안 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 내가 지금 매우 바빠요 경비원. 지체 말고 안내해드리세요. 주위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 속삭였다. 손흥민 주제라면 분명 젊은 층이나 스포츠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엄청 관심 가질 텐데 왜 거절하나? 이 컨퍼런스 운영위원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경비가 조심스레 다가오자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깐 저도 이 컨퍼런스의 정식 등록 참가자입니 게다가 저는 추가적으로 스폰서 자격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폰서 자격? 그거야 어디까지나 기업 측 지원 조건일 뿐이지 주제 발표권을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일인가요? 우린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손흥민의 시선이 주변을 돌았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던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 그렇다면 제가 로비에서 어지럽히는 대신 별도의 공간을 할당받아 직접 세션을 열겠습. 허가 안 해주신다면 공식적으로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임시 회의실을 빌리겠습니다.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컨퍼런스 센터 쪽에 직접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 말에 잠시 말문이 막힌 이희정 운영위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혹시라도 임의로 공간을 확보해서 손흥민 특강 같은 걸 연다면 우리 주최 측에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을 겁니. 무단으로 쓰면 곧바로 퇴장 조치할 거고요. 손흥민은 반박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가 스폰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부속 회의실을 공식적으로 예약하겠습. 회의실은 제가 직접 비용 처리하고 참가자들도 따로 받겠습. 혹시 장소를 잡게 되면 여러분도 자유롭게 오셔서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남자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으나 주변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듯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정말 별도 세션 하시는 건가요? 그거 어디서 언제 열리나요? 죄송합니 아직 확정된 곳이 없어서요. 몇 분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곁에서 웅성거렸고 운영위원장 이희정은 민망한 듯 한껏 언성을 높인 상태로 턱을 꽉 물고 있었다.
경비원들도 이내 눈치를 보며 물러섰다. 컨퍼런스 건물 측 사무국 일부 직원들이 등장해 상황을 파악하더니 운영위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위원장님, 이대로 진행하게 두시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손 대표님 사실상 손흥민을 알아보고 계시고 이 일 인터넷에 퍼지면 운영위원장은 얼굴이 벌개진 채 결국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는 어디론가 전화했다. 짧은 통화 끝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조습 회의실을 쓰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단 무단으로 확장 운영하거나 우리 공식 행사 이름을 쓰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개인적으로 열겠습. 그리고 오늘 바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티어 이상 방해만 하지 마세. 다들 보셨죠? 난 말렸습. 이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주최 측은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여전히 목소리와 표정에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가 자리에서 돌아서자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손흥민 쪽으로 몰려들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저희 컨퍼런스 건물 3층에 부속 회의실이 여러 개 있더군요. 제가 금방 알아보고 정확한 시간, 장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꼭 알려주세요.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요, 여기서 이런 컨텐츠 들을 기회가 흔치 않죠.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손 선수님, 사실 이번 K이노베이션 컨퍼런스는 매해 주제가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스포츠나 문화 쪽 주제에는 잘 관심을 안 두던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나서 주시는 건 응원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감사합니. 제발 끝까지 지켜봐 주세. 저도 오늘 제대로 말씀드려 보고 십습 그냥 축구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와 경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한편 로비 끝쪽에서 관람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이거 영상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될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접받는 거 아닌가요? 손흥민이면 오히려 행사 홍보에 도움이 될 텐데. 옆에 있던 친구도 동의했다. 맞아, 나도 팔로워가 많지는 않지만 이건 좀 퍼뜨려서 알리고 싶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중년 신사가 나지기 말했다. 저런 장면은 분명 이슈가 되겠지.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퍼지니까. 하지만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로비에는 어느새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레 이벤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평소에도 인파가 많지만 오늘은 다양한 업계 인사가 몰려와 더욱 붐볐다. 운영위원장 이희정이 남긴 불쾌한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모두가 손흥민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저기 여러분, 혹시 아직 제 카드나 브로셔를 받지 못하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팀 한 명과 함께 임시로 준비한 자료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시 후 3층 시사호실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플레이 스포츠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 주제로 짧게나마 세션을 열겠습니다. 매니지먼트 팀 직원이 귀띔했다. 손 선배님, 안내 데스크 쪽에서 내 호실은 지금 공실이라고 하네요. 금액 결제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데요. 제 사비로 결제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 몇이 탄성을 질렀다. 와, 사비로 이런 세션까지 열겠다고? 대단하다.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네. 로비 곳곳에서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응, 지금 이 상황 직접 보고 있어. 손흥민이 제안한 주제라는데. 운영위원장이 반대해서 화를 냈다니까. 근데 손흥민이 그냥 독자 세션을 열어버린대. 다른 관람객도 귓속말로 얘기했다. 이거 곧 인터넷 생중계될지도 몰라.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퍼질 것 같다. 그러게, 너무 재밌네. 오히려 그쪽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곤란할 텐데. 손흥민은 번잡한 로비 한 구석으로 이동해 휴대폰으로 빌린 회의실 관련 결제를 마무리했다. 관리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손 대표님. 예약이 완료되었습. 사용 가능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이고 이후 다른 예약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2시간이면 충분합니 감사합니다. 혹시 사람이 몰려서 공간이 모자랄 경우 가벽을 열어 옆 회의실과 합칠 수도 있으 필요한 경우 말씀하세요. 손흥민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상황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일반 참가자가 다가와 말했다. 저기 손 선수님, 저도 회사 팀원들하고 이번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사실 메인 행사들이 좀 딱딱해서 지루하던 참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팀도 다 같이 가도 되나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누구든 오셔서 들어주시기만 해도 전 감사하죠. 그 사이 운영위원장 측 관계자가 다가와 못마땅한 표정으로 조용히 물었다. 아직 계속해서 홍보하실 건가요? 우리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최소한 로비에서는 소란을 자제해 주세요. 손흥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로비에서 테이블 차리고 홍보할 계획은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것 같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서 와 주실 겁니. 저도 곧 3층으로 올라가죠. 조습 괜히 여론 나빠지면 곤란하니까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대화가 일단락되자 주변인들은 조금씩 흩어지는 듯 했으나 여전히 꽤 많은 이들이 손흥민이 직접 컨퍼런스에서 세션을 일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이어갔다. 여러분, 여기는 서울 강남의 K-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센터입니? 오늘 날씨도 맑고 행사장은 정말 엄청나게 붐비네요. 중년 남성 한 명이 옆 사람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리,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한민국 굴지의 혁신회의라고 들었어요. 기업인, 스타트업, 투자자, 공공기관 인사들 다 모이는 큰 행사라서. 근데 여기서 손흥민을 직접 보게 될 줄이야. 그의 동료가 웃으며 대꾸했다. 주최 측은 전통적으로 경제 정책 테크 위주의 세션만 다루려고 하다 보니 스포츠나 문화 이슈는 크게 주목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선수님 제안을 묵살했나 봐요. 묵살이라니. 근데 이 사태 보니까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맞는 듯해요. 운영진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어디선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잠시 후 오후 2시에 공식 프로그램이 재개될 예정입니 2시부터는 대강당에서 혁신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을 위치는 2층 메인홀이며 사전 예약자는 QR코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삭이며 벌써부터 3층의 C4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패널 토론은 좀 나중에 다시 보면 되니까 일단 손흥민 세션부터 가보자. 나도 그래야겠다. 그쪽이 더 흥미롭잖아. 곧이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빠르게 소식이 확산되었다. 긴급 소식. 손흥민이 사비 들여 별도 세션 개최. 플레이 스포츠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시4 호실에서 진행 예정. 이에 대한 댓글들도 실시간으로 달렸다. 저거 진짜임? K-이노베이션 컨퍼런스 간 친구가 사진 올렸던데? 손흥민이 직접 발표한다니. 난 이거 놓치면 안 되지. 2시라면 곧 시작이잖아. 뛰어가야겠는데? 보셨죠? 벌써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네요. 이희정 운영위원장은 컨퍼런스 운영 스태프 몇 명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다가 불쾌한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닫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람. 공식 프로그램엔 관심이 덜 가고 다들 저쪽으로 몰려갈까봐 걱정이네요. 스태프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위원장님, 손흥민 세션 참석자가 그렇게 많아지면 어떡하죠? 혹시 우리가 협조를 조금이라도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협조 같은 소리는 마세. 우린 이 행사가 산업혁신과 정책 방향을 주축으로 삼길 원합니. 스포츠 이야기는 번잡한 부가 요소라고 봤는데 다른 스태프가 중립적인 어조로 물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스포츠 스택의 영감을 받고 그를 통해 창업이나 기술 개발, 기부 문화에까지 관심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야 뭐 인정하긴 합니다만 우린 이런 행사에서 전통적인 산업 분야 VIP들 상대하는 게 핵심이지 대중적 이슈로 시선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저분 손흥민께서 개인적으로 하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우리가 적극 홍보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태프들은 묵묵히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나가자 이희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뭐가 옳은 선택일까?
그래도 컨퍼런스가 너무 산만해지는 건 곤란해. 자칫하면 우리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이군.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이미 상황은 SNS와 현장 입소문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다. 이 시가 되기 조금 전 3층에 있는 내 회의실 앞 복도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 정도로 몰릴 줄이야.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나? 안내 데스크 직원이 깜짝 놀란 얼굴로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대표님, 회의실 인원이 정원 50명 정도인데 밖에 거의 200명 넘게 서 있어요. 손흥민이 눈을 크게 뜨며 답했다. 정말요? 그럼 옆 회의실 가벽을 열어야 할 것 같네요. 혹시 지금 옆방이 비어 있나요? 네, CM파이도 오늘 오후 한 타임은 예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추가 비용도 낼 테니 바로 개방해 주세요. 알겠습.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커진 공간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들어갔다. 회의실은 꽤 넓어졌지만 곧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찼다.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뒷벽이나 옆벽에 서서라도 이야기를 듣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우와, 진짜 빽빽하다. 이거 거의 메인홀 수준 아냐? 아니, 메인홀에도 사람이 많겠지만 여기가 더 집중도 높을 것 같아. 손흥민이 직접 강연한다니까. 손흥민은 간단한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준비해놓고 회의실 앞단에 섰다. 매니지먼트 팀 직원들이 서둘러 마이크와 음향 장비를 세팅했다. 자,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반갑습. 우선 이렇게 급하게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이고 오늘은 플레이, 스포츠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 주제로 약 40에서 50분 정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저는 사실 이 컨퍼런스에서 공식 세션을 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포츠와 경제, 그리고 젊은 세대의 미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선수로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세계 무대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그는 프로젝터 화면에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도표를 비췄다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는 이제 여가나 오락계 범주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서 글로벌 자본이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됐습. 특히 SNS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개인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시장 규모,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뒤쪽에 서 있던 청년이 감탄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 세션에서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운영위원회가 거절했을까? 옆 사람이 작게 대답했다. 글쎄, 아무래도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한 조직에서는 스포츠 주제를 비주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미 편성해둔 세션들에 끼워 넣기 어렵다고 판단했겠지. 손흥민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스포츠가 국민들에게 당열심과 희망을 주는 큰 축이 되곤 합니. 그 에너지를 경제나 사회 혁신으로 이끌어내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다음 자료에 보면 몇몇 나라들이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를 국가산업 홍보와 연결시키거나 청년 창업 지원과 연결시킨 예시도 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흥민은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개인적으로 이 컨퍼런스가 주로 다루는 미래산업, 혁신, 정책들이 꼭 정보기술, IT이나 제조기술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 문화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분명 혁신의 무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제안했는데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전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회중이 열띤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손 선수님, 구체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경제에 기여하나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수준에서 본다면?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스포츠용품, 훈련 기술, 피트니스 관련 스타트업, AI 기반 분석 서비스 등 여러 분야가 있습. 또 선수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게임 콘텐츠 산업과의 협업도 다양하고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요새 청년들은 스포츠 스타를 롤모델로 삼기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저는 도전을 멈추지 말라고 조언합니. 저 자신도 처음에는 시스템적 한계가 많았지만 해외에 나가 부딪히면서 배운 게 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도전 정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싶었어요. 그때 뒤쪽 문 너머에서 귓속말이 들렸다. 그런데 이거 정말 공식 행사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휴, 저기 앉을 자리가 없네. 나중에라도 영상 풀리면 봐야겠다. 운영위원장 이희정이 가만히 복도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문틈 사이로 살피는 듯한 모습이었다. 스태프가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갔다. 위원장님, 혹시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기서 사람들이 손 선수님 말씀 듣고 감동하고 있는데 우린 그냥 외면만 할 건가요? 난 됐어요. 지금 들어가면 괜히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열기가 컨퍼런스 전체를 좋게 홍보해 줄 수도 있잖아요. 흥, 굳이 누가 우리 행사 홍보를 해달라고 했나요? 그냥 기존대로 진행하면 돼요. 스태프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고 운영위원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회의실 안 1시간가량의 발표와 토론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손흥민이 준비한 자료는 물론 청중들의 질문도 다양했다. 실무자, 학생, 스타트업 창업자 등 여러 배경을 가진 이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스포츠 경제의 가치를 물어보고 경험담을 공유했다. 제가 피트니스 관련 앱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요. 늘 자금이나 홍보가 어렵거든요. 손 선수님 같은 유명 인사가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혹시 협업이나 홍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일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고 있습. 사실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가능한 시너지를 찾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방에서 스포츠 마케팅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주변 어른들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건 한순간 반짝 스타일 뿐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이 이미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융합 분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 그런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열정으로 가득 차올랐다. 별도의 컨퍼런스 행사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솔직했다. 스탠딩으로 서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100명이 훌쩍 넘었다. 발표를 마치면서 손흥민이 말했다. 부족한 발표였지만 오늘 이 세션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 저는 오늘 제목 그대로 플레이 스포츠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가 분명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 잘못된 결정으로 이 기회가 무산될 뻔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걸 보니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저 역시 축구 선수로 시작해 해외 무대까지 나갔지만 항상 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식의 작은 모임을 자주 만들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청년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우와,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이런 기회 꼭 마련해 주세요.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회의실 안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 몇몇은 사진도 찍어두고 손흥민에게 사인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운영위원장 이희정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고 일순 분위기가 싸해졌다. 여기 아주 북적이네요. 그는 무표정하게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빽빽이 줄지어 서 있는 청중들, 열띤 분위기, 그리고 환한 얼굴의 손흥민까지. 손흥민이 먼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제 임시 세션에 대해선 방해 없이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방해하지 않은 건 그쪽이 워낙 억척스러워서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다 끌어모으면 정작 공식 세션들은 어쩌라는 건가 싶네요. 방 안 여기저기서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떤 이들은 이희정을 향해 눈살을 찌푸렸고 또 어떤 이들은 뭔가 큰 싸움이 다시 벌어질까 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신 거라서 제가 억지로 끌어들인 건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대중의 인기만 믿고
정식 프로그램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시간을 만든 거잖아요. 손흥민은 서서히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차분히 답했다. 저는 공식 프로그램을 무시한 적 없습. 오히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고 정식 세션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가치를 공감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스스로 다른 길을 모색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컨퍼런스의 흐름이 분산되고 준비된 일정들이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봤나요? 그러자 뒤쪽에서 누군가 말렸다. 위원장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온 겁니 이 세션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겠죠.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였다는 건 앞으로 공식 프로그램 구성 시에 반영할 거리도 많다는 뜻일 텐데. 몇몇 사람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그리고 손흥민 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말 가치 있습. 기존 산업이나 정책 관련 행사와도 충분히 접목이 가능한데 왜 배제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운영위원장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혁신이나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임니 스포츠는 부차적인 영역으로 받기에 애초에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요. 손 선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고 설득력 있을 순 있지만 그걸로 전문성 있는 토론의 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말에 손흥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바로 그거죠. 왜 스포츠를 부차적이라 단정 지으시는지 모르겠습. 혁신이란 게 전통적인 산업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장내가 술렁이자 운영위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물론 저는 스포츠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컨퍼런스에는 전문 학계, 정책 당국,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게 전통이에요. 흥행을 위한 대중 스타 섭외는 의도가 달라 보입니다. 한 중년 여성 참가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님, 이 큰 행사에 대중의 관심이 몰리면 나쁠 게 뭐가 있죠? 오히려 더 폭넓은 의견 교류가 가능하지 않나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중에는 스타트업 종사자도, 대학생도, 연구원도, 심지어 기업 투자 관계자도 많습. 다들 스포츠 분야를 어떻게 혁신과 연결할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른 젊은 참가자가 거들었다. 그리고 손흥민님 개인도 해외에서 다양한 기획과 비즈니스를 접해 보셨을 텐데 그런 글로벌 감각이 정책 토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운영위원장은 그제야 약간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며 손흥민을 다시 바라봤다. 해외 경험이라. 물론 그 점은 인정하죠. 그러나 바로 그때 회의실 입구 쪽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던 사람 여러 명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을 생중계 중인 듯 작은 삼각대까지 세워둔 이도 있었다. 지금 방송 중이세요? 운영위원장은 잠시 흠칫했다. 누군가가 대답했다. 네, 유튜브 라이브 켰습. 이 토론 상황이 흥미로워서 다들 보고 있어요. 운영위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좋습. 그럼 저도 몇 마디 하죠. 그는 참석자들을 향해 선명하게 말했다. 저는 아무튼 우리 컨퍼런스 본연의 전문성을 지키고 싶습. 그래서 이번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논의 끝에 내린 거고요. 스포츠 분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음 기회에 좀 더 공식적인 의제와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가만히 듣더니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원장님 말씀이 뭔지는 알겠습 하지만 저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 여겼고 그래서 참여를 제안했어요. 오늘 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고 서로 열띤 대화를 나눴다는 건 이미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 스포츠가 단순히 오락기 아닌 혁신과 경제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는 분야라는 점을요. 회의실 안에는 조용한 지지의 박수가 일었다. 운영위원장은 그 장면을 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긴 듯했다. 주위에는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고 곳곳에서 SNS 라이브 메시지들이 올라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안내 데스크 스태프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위원장님, 큰일이 났습니다. 왜 그러죠? 2층 메인홀에서 진행하려던 혁신과 정책 방향성, 패널 토론에 참가하기로 했던 어떤 기업 대표가 갑자기 여기 3층으로 와서 손흥민님 세션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 지금 메인홀이 몇몇 패널이 빠진 상태라서 사회자가 당황해하고 있어요.
이 말에 운영위원장은 안색이 변했다. 그건 또 무슨, 아니, 패널이 왜 여기로 와 있어? 스태프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요, 이번에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 투자로 유명한 박세호 대표님 있잖아요. 그분이 스포츠 융합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서 여기가 더 흥미로울 것 같다고 아까부터 들어앉아 계시네요. 회의실 뒤쪽,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박세호 대표가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다. 위원장님 죄송해요. 메인 세션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찾고 있던 새로운 기회가 이곳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아까부터 이미 자리 잡고 들었거든요. 여기서 들은 게 훨씬 흥미롭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명한 투자자가 메인 세션을 두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이는 분명 주최 측 체면에 큰 타격이었다. 아니, 대표님은 공식 패널이잖아요. 같이 메인 무대에서 논의를 해주셔야지요. 제가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메인 홀에 참석해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하지만 막상 오니 이곳이 제 비즈니스와 더 직결된 기회로 보였어요. 손 선수가 말한 전략 방향이나 해외 사례가 요즘 제가 고민하는 투자 방향성과 꽤 맞닿아 있더군요. 회의실 전체가 술렁거렸다. 운영위원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가 마침내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 박 대표님. 공식 협약도 있고 대외적 이미지도 있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박세호 대표는 난처해하며 웃었다. 죄송합니. 아무래도 제 선택이 컨퍼런스 운영과 충돌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는 투자자로서 스스로의 관심 분야에 집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여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더 크다면 전 여기 있는 게 맞죠. 운영위원장은 숨을 고르고 손흥민을 향해 돌아섰다. 결국 이 사달이 나버렸군요. 이 사람이 대형 투자자이자 우리 컨퍼런스 메인 스폰서 중 하나와도 연결된 분인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공식 세션 진행이 어찌 되겠습니까? 손흥민은 난처한 듯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박 대표님이 오신 걸 몰랐어요. 하지만 대표님도 어른이시고 본인 선택으로 오신 거 아닐까요? 운영위원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되면 손 선수께서도 조금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 컨퍼런스 흐름에 차질을 준 셈이니까요. 여기저기서 에이 너무하네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운영위원장은 계속했다. 네가 온갖 열기를 끌어들여가지고 메인 세션은 텅텅 비고 패널마저 뺏기는 상황을 만든 거라고요. 이건 도를 넘은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다시 살벌해졌다. 손흥민도 점차 화가 치밀었다. 의도한 게 아닙니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을 제가 막을 수는 없죠. 이때 회의실 한 구석에서 박세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중재하듯 말했다. 위원장님 그리고 손흥민님, 잠시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메인홀에 합류해서 손흥민님과 제가 함께 패널 토론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이미 토론 시간이 늦긴 했지만 거기서 스포츠와 경제의 융합 가능성을 논의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일제히 박세호 대표를 쳐다보았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 아예 같이 토론하는 게 어떨지. 하지만 운영위원장은 표정이 어둡게 바뀌었다. 메인 세션에 손 선수를 갑작스레 투입한다고요?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이고 패널 명단에도 없으며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게 혁신 아닌가 생각합니.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이 있잖아요. 박세호 대표는 차분하고도 단호한 어조였다. 곁에서 사람들이 맞아요 하고 수긍하자. 운영위원장과 손흥민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것이 오늘의 최대 분수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신뢰가 안 된다면 저도 메인 세션에 함께 들어가 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만 제가 패가 되진 않을까요? 패널로 정식 등록된 것도 아니고 이미 분위기와 준비가 있을 텐데 운영위원장은 주저하다가 날 선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 와서 뜬금없이 무슨 그건 규정에도 어긋나고 절차가 전혀 없는데. 그러자 회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 규정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이런 긴급 상황이면 현장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도 손 선수님의 의견을 더 널리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박세호 대표가 다시 한번 운영위원장을 설득했다. 위원장님, 지금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스포츠와 정책, 혁신이라는 의제를 연결 지을 매우 좋은 기회임니 규정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컨퍼런스도 현장 분위기에 따라 패널 순서가 바뀌거나 추가 발표자가 생기는 일은 흔치 않지만 있기는 합니다. 운영위원장은 복잡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SNS로 실시간 상황이 전파되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고집만 부리기에는 본인도 부담이 될 터였다. 이건, 이건 운영위원회가 무시당하는 느낌이네요. 다소 쓴웃음을 지으며 그는 말을 이었다. 좋아요. 그럼 지금 2층 메인홀에 가서 패널 토론 중간에 끼어들어서 스포츠 이야기를 펼치겠다고요? 시간상 15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텐데.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듣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운영위원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이왕이면 깔끔하게 승낙합시다. 단 내가 패널 사회자 쪽에 미리 연락을 넣고 중간에 우리 쪽 추가 발표가 가능하도록 의사 맞춰볼 테니 그 뒤에 조용히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예정된 토론 끝나는 시점에 맞춰 마무리되도록 해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실 안 곳곳에서 오! 하는 함성과 박수가 터졌다. 몇몇은 기쁨에 찬 얼굴로 친구들과 이거 대박인데? 손흥민이 메인홀 무대에 선다고 라며 환호했다. 운영위원장은 핸드폰을 들고 빠르게 통화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뒤 짧게 숨을 내쉬었다. 됐습. 사회자에게 설명했으니 곧 들어가시면 됩니. 많이들 기대할 테니 허튼 소리 말고 잘하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도 퉁명스럽게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여기서 난장 부리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까봐 결국 내가 손 내미는 꼴이 됐군. 자, 다들 메인홀로 가시죠. 어차피 지금도 일정이 조금 뒤엉켰으니. 그는 뒤이어 갑자기 표정을 풀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번 일 생각보다 크게 번졌네. 메인홀로 이동하자 이미 패널 토론이 한창이었다. 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의 주제, 혁신과 정책 방향성 이라며 신중한 목소리로 진행 중이었다. 홀 안의 청중들도 꽤 많았지만 일부는 아까와 달리 빈자리가 다소 보였다. 손흥민과 박세호 대표, 그리고 운영위원장 이희정이 뒤쪽 문으로 조용히 입장하자 곧 좌장이 그들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아, 방아운 분들이 오셨네요. 실은 지금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 조금 전에 공지가 있었는데 다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설마 손흥민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어? 저기 뒤에 서 있네. 좌장은 손흥민에게 무대로 올라와 달라고 손짓했다. 오늘 급히 결정된 일정이지만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이시면서 이제는 스포츠 산업과 미래 혁신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손흥민 님이십니? 박세호 대표님 역시 함께 나오시죠. 두 사람이 무대 앞으로 나가자 박수가 터졌다. 소문을 듣지 못했던 이들도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좌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논의해 온 혁신과 정책 방향성 주제를 이어서 스포츠 분야가 어떻게 미래 세대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짝 다뤄보려고 합니. 손흥민님, 먼저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손흥민은 이미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흔들림 없이 웃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CAT 회의실에서 나눴던 일부 내용과 자신의 취지, 그리고 스포츠 산업이 지닌 잠재력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해 전했다. 청중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관점을 공유해 주는 듯 보였다. 사실 저는 축구나 스포츠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 청년 창업, 기술 혁신, 글로벌 브랜딩, 나아가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요.
물론 전문적인 영역을 존중하지만 이렇게 협력할 기회를 함께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좌장은 이어서 박세호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다. 대표님은 스타트업 투자로 유명하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계를 허무는 걸 좋아함니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면 새로운 시장을 놓치게 되거든요. 지금 손 선수님 말처럼 스포츠를 포함해 문화예술 분야의 아이디어를 기존 산업기술과 융합하면 충분히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좌장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이런 융합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박세호 대표는 잠깐 생각하더니 무대 한켠에서 바라보고 있는 운영위원장 쪽에도 시선을 돌려주었다. 제가 감히 제안하자면 이런 대형 컨퍼런스에서 늘 테크 정책만 다루지 말고 스포츠나 문화 분야 전문가들도 패널로 초청하면 어떨까요? 대중적 관심이 높은 인물과 정책기술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면 더 폭넓은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홀 곳곳에서 찬성과 박수가 터졌다. 운영위원장 이희정은 뒷자리에서 무표정한 듯 지켜보고 있었지만 박수 소리를 들으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좌장은 미소 지으며 마무리를 시도했다. 조습 시간 제약이 있기에 오늘은 짧게 들어봤지만 꽤 가치 있는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 마지막으로 손흥민님, 혹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손흥민이 입술을 살짝 축이며 천천히 말했다. 오늘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과연 스포츠 이야기로 이 무대에 설 자리가 있을까 싶었습하지만 막상 열망이 있는 분들은 많았고 실질적 협업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패널 토론회까지 참여하게 됐네요. 그는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다. 스포츠가 경제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미습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고 기꺼이 참여하겠습.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환호가 터져 나오자 좌장은 깜짝 놀란 듯 웃으며 네,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며 토론을 마쳤다. 사람들은 기립 박수까지 보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손흥민과 박세호 대표에게 여러 청중들이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인사이트 얻었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동시에 운영위원장 이희정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살짝 시선을 피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손흥민 앞에 섰다. 오늘 일로 여러모로 충돌이 많았죠. 일단 수고했습니다. 아닙니 저도 화를 참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굳이 여기서 스포츠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고 나니 또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는 걸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 저도 컨퍼런스의 심도 있는 전통을 존중합니. 다만 새로운 영역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면 생각보다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운영위원장은 잠시 어색하게 입술을 떨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가벼운 목례를 했다. 맞는 말이군요. 저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레 악수를 나눴다. 그 순간 주변에서 감탄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오, 화해 라며 웃었고 또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의 악수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 메인홀 밖으로 나오자 이미 언론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도 있었다. 손흥민님, 혹시 오늘 일로 인해 컨퍼런스 주최 측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겁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린 것 같습. 앞으로 더 대화해보려 해요. 박세호 대표님, 이번 메인 세션 도중에 잠시 빠져나가셨는데 불편한 상황은 없으셨나요? 음, 운영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로 했으니 저도 감사하죠. 투자자로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앞으로 이 컨퍼런스에서 스포츠 관련 세션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운영위원장 이희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했다. 오늘 사고처럼 진행된 일이라 바로 확답은 어렵지만 분명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 혁신은 새로운 것을 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오늘 조금 배웠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빠르게 받아 적었고 다들 밝은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날 저녁 컨퍼런스 일정이 모두 끝나고 로비 한편에 마련된 간이 리셉션 공간에서 가벼운 칵테일 파티가 열렸다. 소규모였지만 주요 패널들과 스폰서, 일부 참가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손 선수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여기 좀 앉으시죠. 운영위원장 이희정이 먼저 다가와 자리를 제안했다. 네, 물론입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일부 스태프도 동석했다. 운영위원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시작했다. 제가 오전에 좀 과격하게 대응했던 점 사과드리고 싶습. 특히 로비에서 경비원을 불러내면서까지 크게 소리치고 그건 제 본심은 아니었는데 순간 울컥했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 저도 억지 부린 면이 있었고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제 세션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좀 속상해 있었죠. 저도 팀을 이끌고 여기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늘 전통과 관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닌데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그런 프레임을 못 벗어나죠. 오늘은 좀 충격을 받았습.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행사가 흘러가면서 왜 스포츠가 부차적이라고만 생각했을까? 반성도 되고요. 손흥민이 차분히 답했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스포츠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합니. 오늘처럼 뜻밖의 갈등 과정을 겪긴 했지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위원장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기획 단계부터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겠네요. 저희도 이런 분야를 전면에 내세워 보진 않았지만 오늘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세호 대표가 다가와 끼어들었다. 오, 두 분 화기애애하네요. 보기 좋습. 저는 이번 계기로 스포츠 기술 분야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해요. 손 선수님이랑도 조만간 미팅 잡아보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였다. 좋죠. 이참에 스타트업 대표들 소개도 해드릴게요. 혹시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운영위원장이 박수를 치듯 손을 한번 털었다. 멋지네요. 투자와 스타, 그리고 산업화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혁신의 현장이 아닐까요? 오늘 일로 제가 많이 배웠습. 규정과 형식에만 매달리다 보면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젊은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다. 위원장님, 내년이나 혹은 그 이후 컨퍼런스에서 스포츠 혁신 세션을 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예 공식 섹션으로 편성하고 기업 대학 관련 전문가 패널을 불러 제대로 기획해 보는 거죠. 운영위원장은 눈길을 손흥민에게로 돌렸다. 그러면 손 선수님도 공식 발표자로 모시고 패널도 다양하게 꾸릴 수 있겠네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다. 항상 준비되어 있겠습. 제게 기회를 주시면 가능한 한 많이 돕고 싶어요. 구체적인 협업 모델도 미리 생각해 볼게요. 이에 스태프가 들뜬 목소리로 덧붙였다. 좋습니다. SNS 반응이 엄청나던데 공식 행사로 편성하면 더 화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처럼 갑작스런 사태도 방지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은 다시 한번 와인잔을 들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 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 처음부터 불쾌한 말만 해서 죄송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서로 이해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시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화해와 발전 가능성을 발견한 현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 공지가 떴다. 긴급 안내, 이번 K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비공식 세션으로 진행된 플레이 스포츠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 발표자 손흥민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 운영위원회는 스포츠 분야의 혁신 가치를 인정하며 향후에는 정식 패널 토론 세션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다양한 댓글을 달았다. 오, 드디어 스포츠와 혁신 결합을 공식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건가? 손흥민 덕분에 이런 변화가 생기네. 멋지다. 처음에 말도 안 되게 내쫓더니 결국 인정했군. KK.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다음 해에는 꼭 실제로 열리면 좋겠다. 나도 세션 듣고 싶다. 한편 손흥민의 SNS에도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다. 어제 메인홀에서 발표 들었는데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이렇게까지 경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스포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도 크네요. 멋져요. 그리고 운영위원장 이희정에게도 국내외 다양한 업계 인사들로부터 메일과 전화가 왔다. 축하한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스포츠와 혁신, 정책의 협업을 이끌어내면 K-이노베이션 컨퍼런스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 그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피식 웃었다. 이런 호응이 나오다니 내 소신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긴 했지. 문득 그는 어제 악수하던 손흥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알겠습 제안해 주시면 언제든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한 표정이 참 순수했지. 그는 소리내지 않고 중얼거렸다. 모든 게 규정과 관례만으론 해결되지 않지. 혁신 컨퍼런스라면 나 역시 늘 배우고 바뀌어야겠군. 며칠 뒤 이번 컨퍼런스를 다룬 기사들이 여러 언론에 실렸고 해외 매체에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혁신 행사에 스포츠 스타 손흥민이 등장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긍정적인 평이 대부분이었고 K-이노베이션 컨퍼런스의 이름이 이전보다 더 널리 알려졌다. 운영위원장 이희정은 기자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했다. 처음엔 제 불찰이 있었습 스포츠라는 분야가 우리 정책 기술 중심 행사와는 다소 동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직접 보고 느끼니 분야가 다르다 해도 혁신은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 앞으로는 더 열려있는 자세로 행사를 기획하려 합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댓글로 멋진 변화다. 이제 진짜 혁신이 뭔지 보여주는군. 손흥민이 모든 걸 바꾸지는 않았지만 시작을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보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숙소에서 매니지먼트 팀과 간단한 뒤풀이 모임을 갖고 있었다. 손 선배님 결국 대성공이네요. 이번에 파생된 뉴스만 해도 엄청 많고 내년에 정식 세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러게요. 이렇게 결과가 좋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다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사실 처음에는 허탈하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스포츠는 이 분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매도당한다면 의미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고집스럽게라도 움직였더니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운영위원장님과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한 팀원이 웃으며 거들었다. 처음에 로비에서 마찰이 생길 때는 저도 당황했지만 선배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회의실 잡아서 추진하시는 모습 보고 아,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거구나 하고 배웠습.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팀 덕분에 힘이 났지. 잠시 후 누군가 이렇게 말을 꺼냈다. 선배님. 다들 궁금해할 텐데 SNS나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일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하면 좋을까요? 손흥민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다르지만 혁신은 뜻밖의 영역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관습과 규정에 가로막히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행동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 더 큰 문이 열린다. 뭐, 이런 정도요. 팀원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와, 멋진 말씀이네요. 바로 그렇게 정리해서 기사 인터뷰나 SNS에 공유해야겠어요. 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거라 생각해요. 진짜로 스포츠와 다른 분야가 긴밀하게 융합해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죠. 그 길에 저도 기쁘게 동참하겠습니다. 팀원들은 좋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냅시다. 라며 잔을 부딪혔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의 긴 여정이 끝나갔다. 그리고 한 달 뒤 운영위원장 이희정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겉봉에는 손흥민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에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향후 기획 아이디어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컨퍼런스 이후로 고민해 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와 혁신, 경제 분야의 협업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 다음에 한번 만나서 함께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편지를 읽고 나서 미소 지었다. 결국 또 만날 수밖에 없겠군. 내년에는 제대로 된 세션을 만들자고. 그 순간 그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스포츠가 줄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이 컨퍼런스가 추구하는 혁신이 만난다면 그 이상 좋은 시너지는 없을 것입니? 감사합니. 손흥민 드림. 편지를 접은 운영위원장은 새삼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진짜 혁신을 말하려면 나부터 문을 열어야지.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모른 척했던 더 많은 가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작은 헌사를 남기듯 입가에 가져갔다. 이번 교훈 절대 잊지 말자. 그의 눈빛은 이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 한가운데 손흥민이 보여준 길이 빛나고 있었다. 다음에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다면 함께 지켜봐 주세.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영역이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으니까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숨은 혁신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언젠가 그것이 새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 내일 이어질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